족저근막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족저근막염으로 충격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수술을 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족저근막염 수술을 할까요? 대답은 세모입니다.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족저근막 자체가 아주 팽팽하고 짧고 강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발의 형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것저것 다 해봤다면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수술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에서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짧고 강하고 팽팽하지 않으면 족저근막염 수술을 하더라도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낫지 않는지, 이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뭔지를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치료를 받았느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았느냐, 세 번째는 악화시킬 만한 동반 변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동반 변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평발이 있어요. 평발이 있으면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디뎌지니까 우리가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뒤꿈치의 내측이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발 족저근막염 염증만 치료해서는 그 부위를 계속 딛고 다니는 거니 오히려 평발을 조절해야지. 족저근막의 염증 치료를 하면 그게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면 또 염증 치료해서 한 단계 낮추고 또 유지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염증 치료해서 좀 낮아졌는데 또 그쪽을 딛고 다니니까 또다시 심해지고, 그게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는지, 동반 변형에 대한 조절은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고,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한다, 이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족저근막염을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자, 족저근막염 수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개하는 방식이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할 때는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내시경 기구와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시경을 하는 방식이고, 절개를 하는 방식은 내측에 단일 절개로 들어갑니다. 한 2cm 정도 절개가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의사마다 조금 생각이 달라요. 내시경으로 하는 거에 장점이 있고 절개 수술을 하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족저근막염 수술만큼은 절개 수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절개 수술이 나은 이유는 첫 번째는 수술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단일 절개로 들어가서 바로 족저근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해서 병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주변 조직들을 건드리거나 다칠 확률이 오히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흉터도 양쪽에 한 5mm, 5mm 합친 흉터와 단일 절개로 한 2cm 정도 되는 흉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수술은 둘 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둘 다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 수술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가 더 낫다, 그거는 의사마다 또 환자의 상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수술 후의 과정은 바로 디뎌도 좋습니다. 디뎌도 좋은데 우리가 이 발 뒤꿈치는 항상 땅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상처는 양 옆에 또는 한쪽 옆에 있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직접 닿지는 않죠. 직접 닿지는 않지만 수술 부위는 분명히 족저근막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딱딱한 바닥에 디뎠을 때는 이쪽 수술 부위가 바로 디뎌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딛기는 디뎌도 좋지만 항상 쿠션 있는 신발, 집에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실내화를 착용하고 4주간은 조심합니다. 4주간을 조심하고, 이 족저근막염을 수술한다는 것은 힘줄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거거든요. 늘려주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해서 이 늘려준 길이만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잔존 염증에 대해서는 염증 치료를 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족저근막염 수술 후 재활치료, 수술 후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해서 좋아질 게 예상이 되는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에서는 상당히 큰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